안녕하세요. 저는 서초동에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남편과 오순도순 살며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직 아이를 갖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을 때 아이를 낳고자 함이 큽니다. 가끔 너무 힘들 때는 일을 그만둘까 싶은 생각도 수차례 했지만 이제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혼자 벌어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서 가정에 큰 보탬이 되려 하고 있었는데 이런 저를 시기하고 질투한 이가 있었답니다. 그게 남보다 가까운 가족이란 울타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믿어지시겠어요? 저도 한동안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아 식음을 전폐했던 적도 있지만 다행히 지금은 잘 벗어나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절 모함하고 괴롭혔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제가 사연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천천히 적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남편과 사내 커플이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남자들이 많은 회사라 거의 공대를 나온 남자들만 가득했는데 그 중에서 저는 공대를 나온 몇 안 되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입사 초기부터 저한테 들러붙는 인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당시에 저는 남자친구가 있었기도 했지만 회사 내에서 사귀는 게 좋아 보이진 않을 때라 남자들의 그런 대시를 모두 무시하곤 했었죠. 하지만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너무 힘들어할 시기에 만난 지금의 남편은 그런 저의 아픔을 묻어나게 위로해주기만 했어요.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소나무처럼 옆을 지켜준 그에게 저는 먼저 마음을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와 몰래 연애를 하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결혼식 청첩장을 돌릴 때가 되어서야 저희는 회사에 발표를 했고 회사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한동안 저의 연애 스토리가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였죠. 그렇게 핫하게 결혼을 한 뒤 저희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제라고는 없을 것 같은 저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어머님이었어요. 어머님은 남편이 어렸을 때 이혼을 하시고 혼자 남편을 키우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남편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습니다. 남편이 저를 인사시키러 갔을 때도 사건 하나가 터졌습니다. 얘야, 너 좋아한다고 갈비찜 했는데 맛이 괜찮니? 네, 너무 맛있어요, 어머님. 내가 새벽부터 가서 장봐와서 했는데 맛없으면 안 되지. 근데 우리 용이가 입맛이 까다로워서 걱정이다. 너 앞으로 얘 밥 해먹이려면 힘들 거야. 엄만, 내가 무슨 입이 까다로워. 나 주는 대로 잘 먹잖아. 걱정 마, 자기야. 어이씨구, 마누라 생긴다고 말 바뀌는 거 봐라. 네가 가리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 걱정 마세요, 어머님. 열심히 잘 살게요. 아, 아까 제가 사온 과일 좀 깎아올까요? 어머님이 혼자서 힘들게 요리해 주셨는데 밥만 얻어먹기 미안해서요. 아, 소라. 배부른데 됐어. 무슨 과일을 다 깎는다고 그래. 그래도 엄마는 진경이성이 생각해서 좀 먹는다 그러면 안 돼? 하여간 엄마는 나도 부엌에 드나드는 거 싫어하더니 진경이한테도 그러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건 너나 그렇지. 원래 남자는 부엌이랑 멀어져야 하는 법이다. 저는 그런 말들을 뒤로하고 부엌으로 가 사과를 깎았습니다. 최대한 예쁘고 깔끔하게 깎기 위해 갖은 애를 써서 접시에 예쁘게 담아갔더니 어머님이 화를 버럭 내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 들고 있던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다 저녁에 사과가 웬 말이니? 너는 밤에 사과 먹으면 안 좋다는 말도 안 들어봤니? 네? 저는 잘 몰랐어요, 어머님. 그럼 다른 과일을 내올까요? 됐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밤에 먹는 사과가 독이라는 말을 안다. 너는 어찌 그런 것도 모르고 컸다니?
엄마, 중요이가 일부러 그렇겠어? 그리고 그런 말 다 미신이야. 넌 또 미신 그 소리? 내가 그 미신 때문에 너 어디 아픈데 하나 없이 키워낸 거야. 그것도 모르고서는.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그만 화내, 어? 과일이야 다른 과일 먹으면 되지. 정말 땀이 뻘뻘 났어요. 제가 밤에 사과를 깎은 게 잘못이라면 그냥 잘 얼으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을 꼭 그렇게까지 화를 내셔야 했는지는 아직까지도 의문입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미신 타령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계속되었죠. 제가 미역국을 끓이면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르냐며 용이 토익 시험 치는데 넌 생각 없이 미역국을 끓여야겠냐고 야단을 치시는 건 기본이었고, 제가 혹여 출장이라도 가게 되면 어제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좋지 않았다고 출장을 취소하라고 막무가내로 우기신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답답하고 화도 났지만 늘 남편이 마루타처럼 제 편이 되어주어서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시댁에 가는 것도 늘 불편해했어요. 그도 그럴 게 저를 싫어하는 게 너무 눈에 보이는 사람과 1분 1초 같이 있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남편이 저를 배려해 시댁은 늘 혼자만 다녀온 적 많았습니다. 그래도 시댁에 가는 걸 피할 수 없는 날은 어김없이 돌아왔죠. 예를 들어 어머님 생신 같은 경우요. 그날도 어머님 생신이라 용돈도 넉넉히 준비하고 주문한 떡 케이크를 사들고 찾아뵈었어요. 남편이 하필이면 주말 근무가 잡혀 있어 제가 먼저 시댁에 도착했는데 저를 보자마자 한숨을 푹푹 내쉬더라고요. 너는 아무리 결혼한 지 좀 됐다고는 해도 옷이 이게 뭐니? 어, 깔끔하게 입은 건데 이상해요? 이상하고 말고 사람이 돈 버는 만큼 화려하게 입어야지. 어디 가서 무시를 안 당하는 법이다. 그런데 이렇게 후줄근하게 입어서는 뭔. 다음부턴 어머님 마음에 들게 입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가 언제 떡 좋아한다고 이런 걸 다 사왔다니? 얼마 전에 어머님이 떡 케이크 드시고 싶다고 하셨지 않으셨어요? 일부러 엄청 인기 좋은 케이크 집에 2주 전부터 예약해서 받아온 건데. 내가 그랬나? 그때야 모르지.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 환갑 지나고 떡 케이크 같은 거 좋아하면 일찍 죽는다더라고. 내가 그 뒤부터 시장 가도 떡도 안 쳐다본다. 에이,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어머님. 그거 다 미신이에요. 어머, 얘는 그런 말이 어디 있기는 여기 있지. 그리고 미신이라니. 너 그런 말 함부로 했다가 천벌 받는다. 네, 알겠어요. 그럼 이거 놓고 미역국부터 끓일게요. 아직 식사 전이시죠? 됐다. 나이 먹고는 미역국 먹는 게 아니라더라. 육개장이나 끓여라. 네? 미역국 끓이려고 장봐온 건데 육개장 재료는 없어서요. 아이고, 센스도 없어서는. 넌 그것도 모르고 미역을 사왔냐? 어머님, 오늘만 미역국 드시면 안 될까요? 그거 다 못 믿을 말이에요. 됐대도. 그렇게 싫으면 말아라. 그냥 굶을 테니까. 진짜 고집도 황소고집이 따로 없었습니다. 본인 말이 그저 옳으신 분이니까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마트를 가서 장을 봐와서 육개장을 끓여드렸죠. 미리 언질이라도 해주셨으면 좀 좋았을까요? 어머님은 꼭 본인 입맛대로 사람을 혼내놓고서는 그것도 알아서 못하냐고 구박까지 하셨어요. 입에 맞으세요? 그냥 그렇다. 너는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솜씨가 안 느니? 참 신기하기도 하다. 보통은 이 정도 밥해 먹고 살았으면 저절로 늘기도 한다던데. 열심히 해본 건데 입에 안 맞으세요? 어머님이 저 미워하셔서 일부러 맛없다 하시는 건 아니고요. 내가 널 미워하긴 뭘 미워해. 미운 것도 정이 있어야 하는 거다.
나만큼 착하니까 너한테도 이렇게 대해주는 거지. 다른 사람 같았으면 진작에 넌 소박 맞았다. 어머님, 저 좀 예뻐해 주시면 안 될까요? 물론 제가 부족한 건 알지만 그래도 어머님 마음에 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됐다. 마음에 드는 짓을 해야 말이지. 그건 그렇고 너 일은 계속할 작정이냐? 네? 당연하죠, 어머님. 제가 어떻게 올라온 자리인데요. 예전엔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이젠 아니에요. 요즘 들어서는 그때 그만두지 않고 열심히 다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나 젊었을 때는 여자가 사회생활하면 집안이 망한댔다. 근데 넌 무슨 일을 계속한다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니? 여자가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게 집안의 보탬이 되는 거지. 어머님, 제가 안 벌고 용희 씨 혼자 벌면 나중에 아이 갖기도 힘들어요. 요즘엔 아이 하나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다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버니까 이렇게 어머님 용돈도 넉넉히 드릴 수 있는 건데요. 그래도 난 너랑 결혼한 뒤에 우리 용희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단 말이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원래도 너희 궁합이 여자가 남자 잡아먹는다 해서 내가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용이 녀석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너랑 결혼해야겠다고 난리를 펴서 시킨 거잖니. 근데 결혼하고서 봐라. 용이는 아직 승진도 못하고 하는 일 힘들어한다며. 그러니까 너 만나고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싶은 거지 나는. 어머님, 그런 말씀은 너무 서운해요. 제가 용희 씨 잘 되는 걸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먹고 데리러 온 신랑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눈물이 자꾸 났습니다. 제가 우는 걸 보고 남편은 어쩔 줄 몰랐어요. 또 어머님과 무슨 일이 있었냐며 저한테 물었죠. 저는 괜히 저 때문에 남편과 어머님이 다투는 건 싫어서 말을 하지 않으려 했으나 이미 들켜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남편이 어머님과 전화하며 다투는 소리가 났어요. 그 이후 또 어머님을 마주치면 괜히 불똥이 떨어질라 조심조심 했습니다. 모두 제가 잘못한 일이 아닌데 이렇게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하니 사실 너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아주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상무님의 눈에 들어 큰 프로젝트를 하나 맡게 되었는데 밤새 일에 정진했던 탓인지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거두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일로 말미암아 진급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들보다 좀 빠르게 과장해서 차장 직책을 달게 된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제야 그동안 잠 못 자고 힘들게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기분이었죠. 수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말을 앞둔 금요일, 남편은 주말에 어머님을 모셔와 승진 소식을 알려드리는 게 어떻겠냐고 했죠. 굳이 어머님을 초대해야겠어? 또 요리에 타박이나 하실 텐데? 내가 같이 도와줄게. 그리고 엄마가 뭐라고 하면 내가 한 거라고 하면 되지. 그럼 엄마도 뭐라 안 하실 거야. 그리고 당신 승진한 건 알려드려야 하지 않겠어? 그것도 그렇지만 늘 오셔서 이것저것 트집만 잡으시니 미리부터 겁이 나서. 걱정 마. 내가 그러지 못하게 단단히 일러둘게. 그리고 당신도 알잖아. 엄마 역마살이 있어서 본인 집 말고는 오래 안 계시는 거.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 없는 게 본인이 타고난 탓이란 얘기 자주 하셨잖아. 역마살이 있으면 오히려 오래 계셔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도 너무 사주나 미신을 많이 믿으셔서 걱정이야. 그러게, 나도 엄마가 적당히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나 봐. 그렇게 남편과 의견을 맞추고 주말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들어오시자마자 역시나 타박을 늘어놓으셨어요. 내가 신발장 앞에 거울 있으면 안 좋다고 했잖아. 그런데 또 이렇게 놨니? 그리고 현관 들어오면서 해바라기가 크게 있어야 재물이 저절로 들어온다고 하는 거다.
내가 그만큼 얘기했으면 이제 알아들었을 만도 한데 아직도 이러고 산다니? 아휴, 하여간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엄마, 오랜만에 와서 왜 또 이래? 거울이야 치우면 되지. 그리고 침대 머리 방향은 동쪽이나 북쪽으로 둬야 한다고 했지? 그래야 채물운도 좋고 공부운도 트인다고 했잖아. 그런데 방향이 이게 뭐니? 당장 바꿔! 아이고, 알았어. 우리는 이쪽 방향으로 자는 게 더 잠이 잘 오는데 어째? 엄마, 이제 그만 둘러보고 식탁에 와 앉아. 밥이나 먹자니까. 잔소리할 게 이렇게나 많은데 밥이 넘어가냐? 저 봐라. 밖에 까마귀가 우는데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아.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고. 안 좋은 일이 왜 생겨? 그렇게 나쁜 생각만 하니까 그렇지. 좋은 생각만 하고 살아. 엄마도 참 부정적이야. 맞아요, 어머님. 오늘 좋은 소식 있어서 어머님 초대한 거예요. 남편은 그런 어머님을 살살 달래어 식탁으로 모셨습니다. 아침부터 저와 남편이 열심히 요리한 음식들을 보신 어머님이 불만스럽게 튀어나온 입술을 조금 집어넣고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꽤 썼구만. 그치? 하루 종일 진경이 혼자 음식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엄마, 이것 좀 먹어봐. 아이고, 예끼. 너는 엄마한테 닭다리를 주면 어쩌냐? 닭다리가 어때서? 닭다리 없어서 못 먹는 거 아니야? 여자가 닭다리 먹으면 집 나가는 법이야. 넌 그것도 몰라? 그리고 남자는 닭날개 먹으면 안 되니까 넌 날개는 보지도 말고. 어머님, 그거 다 미신이에요. 미신은 무슨 다 신빙성이 있는 말이니까 그런 거지. 넌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다 미신이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니 그렇게 시어매를 욕해서 좋으냐? 아니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됐다. 밥이나 먹자. 오늘따라 저기압이신 것 같아서 저는 어머님의 눈치를 보느라 바빴어요. 어디로 먹었는지 모르게 식사를 마치고 나서 남편이 과일을 들고 오면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계속 타이밍을 잡으려고 했지만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제야 말을 할 작정인 것 같았어요. 엄마, 놀라지 말고 들어. 진경이 승진했어. 승진이라니? 그럼 차장직책 달았다는 얘기니? 네, 며칠 됐는데 어머님 보고 말씀드리려고 참고 있었어요. 아이고, 그럼 용이 너도 승진했냐? 아니, 이번엔 특별 승진이라 나는 해당 사항 없어. 엄마, 진경이 축하 안 해줘? 진경이가 잠도 못 자고 열심히 일해서 따낸 직책이야. 자랑스럽지? 웃기고 있네. 퍽이나 자랑스럽다. 넌 배알도 없냐? 속도 안 아파? 너보다 마누라가 먼저 승진했는데 좋다구나 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그랬지. 여자가 집에서 살림이나 잘하면 될 것이지.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답시고 설쳐서 왜 우리 용이 앞길을 막아? 앞길을 막다뇨. 어머님, 저 이번 일 진짜 열심히 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뒤지지 않기 위해서 남들 잘 동안 해도 일하면서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네가 열심히 일을 했건 말건 우리 용이가 승진을 못한 거잖아. 그게 다 너 때문이다.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바로 선다고 했는데 아이고 이게 다 전생에 죄를 지어서 이런 거다. 넌 당장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이나 해라. 너 때문에 우리 용이 말라가는 거 안 보이냐?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승진한 걸 축하해주지는 못할 망정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리고 여자가 살림이나 하라고 살라는 말은 조선시대에나 가능한 얘기지. 요즘 누가 그렇게 살아. 축하해달라고 불렀는데 이렇게 화를 내면 어떡해. 진경이가 얼마나 상처받겠어. 됐다. 너도 똑같은 놈이다. 속도 없이 그걸 좋다고 축하를 해줘? 예끼 이놈아! 어머님, 진짜 너무하세요.
어머님은 그저 제가 용희 씨보다 직급이 높다는 이유로 싫으신 거예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는 어머님 말 너무 구시대적 발언이라고요. 요즘은 아무도 그렇게 안 살아요. 그래, 엄마. 안 그래도 엄마 불러서 또 타박이나 할까봐 안 부르려고 했는데 그래도 승진한 건 축하해 줄 것 같아서 불렀더니 왜 이렇게 분위기 망치고 난리야? 엄마가 이렇게 나오면 나도 앞으로 엄마 좋은 얼굴로 못 봐.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며 따박따박 대들자 어머님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아무리 어머님이 너무하긴 하나 그래도 아들이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 서러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다 둔 식혜를 한 잔 따라내어 어머님한테 건넸습니다. 어머님은 말없이 식혜를 꿀꺽 들이키시더니 한숨을 크게 내쉬더라고요. 엄마, 이제 기분 좀 풀어. 경사스러운 날 그게 무슨 소리야. 사람 마음 상하게. 엄마가 자꾸 이러면 앞으로 엄마를 좋은 마음으로 초대나 하겠어? 그래, 알겠다. 내가 생각이 좀 짧았단 모양이다. 그건 됐고, 승진했다고 하니 저녁엔 내가 쪽갈비라도 구워주마. 가서 장이나 좀 봐와라. 저녁은 나가서 같이 외식해요. 어머님 피곤하신데 제가 어떻게 얻어먹겠어요? 시어매가 해준다고 해도 난리니? 넌 내가 뭐라고 했다고 이제 내 음식도 얻어먹기 싫다 이거니? 그래, 됐다. 그럼 내가 여기 터 있어서 뭐 한다니? 난 이만 갈란다. 아니요, 어머님.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제가 얼른 가서 장 봐올게요. 쪽갈비랑 또 뭐 사오면 될까요? 홍고추 있으면 그것도 좀 사오고. 네, 그럼 쉬고 계세요. 괜히 후다닥 뛰어오지 말고 천천히 다녀와. 바람도 좀 쐬고 근처 청육점은 오늘 문 닫는다지? 큰 마트 고기는 영 마음에 안 차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사와야겠다. 저는 얼른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님이 제게 뭘 해주신다고 한 적은 없어서 그런지 긴가민가한 기분으로 장을 보았죠. 그리고 장 본 것을 들고 들어가니 어머님이 말없이 장바구니를 받아들고 요리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보조를 하려고 하니 어머님은 갑자기 요리 레시피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면서 나이 탓을 하시더군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결국 쪽갈비 요리는 제 몫이 되었어요. 그렇게 저녁을 먹고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저는 굳은 허리를 펼 수 있었어요. 어머님이 계신 동안에는 남편이 주방 일에 손끝 하나 못 대게 하시기 때문에 오롯이 제 몫이었죠. 남편이 분위기를 살피고 얼른 다가와 제 어깨를 주물러 주더군요. 어쩐지 무슨 요리를 다 해주신다 했다. 게다가 쪽갈비라니. 어머니 원래 고기 안 좋아하셔서 고기 요리도 안 하시잖아. 그러게. 나도 좀 이상하다 했어. 피곤하신지 안방 들어가셔서 좀 누워 계신다 하고 한참을 안 나오시더라고. 그럼 작은 방에 이부자리 봐드리지 그랬어. 우리 침대에 누우시는 건 좀 아니지 않아? 걱정 마. 침대 옆에 내가 이부자리 봐드렸어. 피곤할 텐데 얼른 자자. 아무래도 기분이 찝찝했습니다. 평소 해주지도 않던 요리를 하겠다고 장을 봐오라고 하신 것도 이상했고 하필이면 메뉴가 쪽갈비라 대형마트까지 가게 한 것도 그랬습니다. 동네 정육점이 주말마다 문을 닫은 걸 알고 계신 것도 이상했고요. 근데 안방 침실까지 쓰셨다니 의심은 자꾸만 커질 수밖에요. 저는 씻고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씻는 사이 얼굴에 화장품을 바르고 침대에 누웠는데 뭔가 바스락거리는 느낌이 났습니다. 계속 찝찝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그런지 몸이 더 예민하게 반응한 거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갯잇을 뒤적였습니다. 그러자 손끝에 뭔가가 걸렸습니다. 그것을 잡아 뺀 저는 경악했습니다. 바로 부적이었거든요. 뒤따라온 남편이 그걸 보고 물었습니다. 그게 뭐야? 부적? 당신 그런 거 믿었어? 점이라면 질색하잖아. 내가 아니라 어머님이 넣어두신 거야.
나보고 장에 가라고 하시고 여기 들어오셔서 몰래 넣어놓으셨다고. 진짜야?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미신 믿지 말라고 했는데 이젠 부적까지 몰래 넣어놓고. 안 되겠어. 당장 전화해야지. 남편은 어머님께 당장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어머님이 받자마자 큰 소리를 쳤죠. 그런데 어머님은 전혀 주눅이 들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그 부적이 어떤 건 줄이나 아냐면서 용하다는 곳에서 아이 잘생기게 하는 부적이라고 받아온 거라고 하시더군요. 결혼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 애 소식이 없으니 내가 이러는 거 아니냐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시더군요. 그래서 왜 몰래 부적을 넣어둔 거냐 하니 원래 부적은 당하는 사람 모르게 해야 하는 거라며 그것도 모르냐며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결국 또 어머님께 보기 좋게 당하고 만 거겠죠. 하지만 이대로 있기에는 계속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 다음 날 회사에 월차를 쓰고 부적을 들고 점집으로 향했어요. 원래 점 같은 거 믿지도 않고 가서 물어본 적도 없지만 그래도 부적의 의미를 알아야 했죠. 그런데 무당이 부적을 보더니만 혀를 차더라고요. 이 부적이 뭔지는 알고 가져왔냐고 하면서요. 글쎄, 그 부적이 아이를 잘생기게 하는 부적이 아니라 일이 안 되게 만들어주는 부적이었던 거예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충격에 얼얼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손발이 떨려왔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이 모든 걸 얘기했습니다. 이 부적이 뭔 줄 알아? 당신 오늘 월차 쓰고 부적 알아보러 갔다 온 거야? 뭔데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이 부적이 애 잘생기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일 잘못되게 만드는 부적이래. 어머님 어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이런 일을 벌이실 수가 있어? 뭐? 엄마 제정신이야? 아니 잘했다고 칭찬은 못 해주실 망정 일 안 풀리게 만드는 부적을 갖다 머리맡에 두셨다고? 그래놓고서는 거짓말이나 하고 나 더 이상 엄마 못 믿겠어. 나 하나 잘 되려고 지금껏 뒷바라지 해준 거 고마워서 내가 참고 있었더니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남편은 부적을 들고 어머님께 쫓아갔습니다. 어머님은 갑자기 찾아온 아들과 며느리에 깜짝 놀라셨죠. 남편은 들고 있던 부적을 어머님에게로 던졌습니다. 뭐? 애 생기게 해주는 부적? 똑바로 말해봐. 진짜 그 부적이야? 얘는 다 늦은 밤에 찾아와서는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아니잖아. 유명한 접집 찾아갔다더니 일 안 풀리게 해주는 부적이라고 하던데 아직도 할 말 있어? 엄마, 진짜 내 엄마 맞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게 다 널 위해서다. 얘 때문에 네 인생이 빛도 못 펴고 수그러지는 것 같은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얘가 잘못되면 네가 승진도 하고 일도 잘 되는 거라니까. 엄마, 우리 부부야. 부부가 한쪽이 잘못된다고 한쪽이 잘 되리라는 법이 어디 있어. 엄마 진짜 제정신이야? 어떻게 이래? 나 이제 엄마 못 믿겠어.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짓까지 했는데 네가 이렇게 나한테 어떻게 이래? 내가 널 얼마나 생각하는데. 아이고 억울해. 날 생각한답시고 이런 일을 벌여? 아무튼 이제 엄마한테 찾아오는 일 없을 거야. 엄마도 더는 내게 연락하지 말고 찾지도 마. 아들 없는 셈 치고 살아. 뭐? 네가 여자한테 미쳐서 키웠고 이 난리를 치는구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집안에 여자 잘못 들이면 큰일 난다고 그렇게 무당이 일렀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가만히 놔뒀더니 이 사달이 났네. 아이고 난 이제 어쩌나. 우리 아들 이제 어쩌나. 걱정하지 마. 엄마 없이 아주 잘 먹고 잘 살 테니까. 남편은 큰 소리를 치고 집을 나왔습니다. 펑펑 우시는 어머님을 뒤로 하고 저도 남편을 따라 나섰어요. 물론 우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치는 않았지만 그래도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간 어머님이 제게 못되게 구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일로 드디어 남편도 어머님께 남아있던 정도 모두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그 뒤로 어머님 얘기를 절대 꺼내지 않았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정은 쉽게 끊어낼 수 없다고 하던데 남편을 보면 그 말이 사실이 아닌 것도 같을 정도였죠. 물론 그 때문에 저는 편해졌습니다. 더는 어머님이 불쑥 찾아와 속을 뒤집어 놓을 일도 없고 미신을 운운하며 괴롭히는 일도 없었으니까요. 정말 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날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과 연락을 끊은 지 몇 달 후 어느 날 저녁, 저희는 같이 식사를 차려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종소리도 아니고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인터폰으로 확인해 보니 어머님이 현관 앞에 서 있더군요. 놀란 남편이 일단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은 몇 달 만에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깔끔한 행색은 어디로 가고 거지나 다름없을 정도로 남루한 몰골이셨어요. 용이야, 나 좀 살려줘라. 엄마, 이게 무슨 꼴이야? 아이고, 내가 안 오려고 했는데 이 꼴을 하고 어디를 가도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너밖에 생각이 안 났어. 그러니까 무슨 일이길래 이 꼴로 나타난 거냐고. 내가 서러워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그동안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었다. 진경아, 제발 나 좀 살려줘라. 일단 들어오세요, 어머님. 어머님을 집으로 모신 저는 일단 물 한 잔을 따라드렸습니다. 어머님은 목이 타셨는지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시더니 그제야 한숨을 크게 내쉬더군요.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는지 피부가 다 상하고 손은 거칠어져 있었어요. 이제 말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내가 이렇게 깜빡 속을 줄 누가 알았겠냐. 남들이 다 그랬잖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똑똑은 하다고. 근데 사람이 속이려고 작정하고 덤벼드는데 그걸 누가 안 당하겠어.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제대로 좀 말해. 왜? 너도 알잖니. 나 다니는 점집에 무당 있잖아. 나랑 언니 동생 하면서 그렇게 끔찍이 아꼈는데 내가 아들이 영 끊겠다고 하면서 연락을 안 한다고 말했더니 그럴 줄 알았다면서 구술해야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돈 1,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구술해달라고 했지. 그때는 그저 좋다고 구술해준 거야. 그런데 구술해도 네가 다시 연락을 할 생각도 없다고 했더니 그때 굿이 청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며 신당에다 돈을 좀 투자하면 나한테 붙어있는 애군도 다 털어낼 수 있다고 사람을 꼬드기더라. 애군이 덕지덕지 붙어서 무슨 일을 해도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놓는데 내가 무서워서 살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갖다 바쳤더니 자기가 쏙 빼먹고는 이제는 그 돈도 부족하다고 더 내놓으라는 거 아니겠냐. 사람을 들들 볶아대는데 더 이상 줄 돈도 없는 나보고 어쩌라는 거겠어. 그게 나 죽으라는 말 아니겠어? 엄마, 그동안 그 무당한테 속고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당 가까이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 결국 그 무당이 엄마 돈 다 뺏어갈 거라고 생각했어. 엄마는 그런 사람을 믿고 살아? 오랜 기간 같이 산 아들은 안 믿으면서 왜 그 무당 말만 믿냐고. 내가 이럴 줄 알았겠어. 나는 나랑 너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었던 거지. 내가 달리 그랬겠냐고. 아이고 억울해. 이제 남은 돈 다 털어먹고 난 이제 어떻게 살라고. 그래서 지금 집도 재산도 다 날려먹고 온 거야? 다 날리다 말다. 며칠째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있는 돈 탈탈 털어서 김밥 한 줄씩 사 먹고 그랬다.
아이, 그런데 그 무당년이 내가 돈 없는 거 알고는 안면몰수 싹 하고는 나하고 언제야 언니 동생 하면 지냈냐고 아주 뻔뻔하게 굴더라. 내가 기가 막혀서 내가 저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래서 지금 잘했다는 거야? 무슨 생각으로 전 재산을 갖다 바칠 생각을 다 해? 내가 그랬지. 그렇게 점이나 미신 믿지 말라고. 어머님, 그동안 어머님이 점집 다니시면서 있는 듯 없는 듯 드릴 때마다 저도 쭉 참고 있었어요. 근데 이건 아니죠. 어머님이 그동안 아끼고 아꼈던 돈을 다 갖다 주고 어머님은 집은 뭐가 남았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까지 왔어도 어머님은 아직도 그 무당을 신뢰하세요? 아이고, 친경아. 내가 인간이면 그러겠냐? 나는 그동안 그 무당 말만 믿고는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망하고 용이 일이 잘못된다고 하는 말에 깜빡 속았지.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에 속으신 것 자체가 잘못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제3자의 말을 믿고 저를 구박하실 수 있으세요? 어머님 입으로 가족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결혼 후에 어머님이 제게 어떻게 하셨어요? 입만 열면 잔소리셨죠? 전부 본인 마음에 안 드신다며 이상한 미신만 떠들어대셔서 제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알기나 하세요? 아들 혼을 빼먹는 며느리라뇨.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어머님이 저를 한두 번 봐온 게 아니잖아요. 누구보다 가정을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어머님이 그동안 저 안 괴롭히셨으면 저도 평온하게 잘 살아왔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걸 어머님이 다 망쳐놓고서 어쩔 수 없다고요? 속아서 있는 재산 다 주고 쫓겨났다고요? 이제와 어쩔 수 없다고 하면 다 용서가 되는 건가요? 염치가 없지만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내가 눈에 뭐가 씌어서 그딴 말들을 죄다 믿고서 일을 저질러 버렸다. 내가 사실 너 데리고 왔을 때 마음에 들었다. 근데 무당이 며느리 예뻐하면 안 된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그런 거지.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 아가야, 용서해다오. 엄마, 그동안 진경이가 받은 고초가 얼만데 이렇게 쉽게 용서가 될 것 같아? 그건 그렇고 넘겨준 재산은 다 어떻게 할 거야? 다시 돌려받아야지.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이대로 뺏길 순 없지. 증거자료나 녹음본 같은 거 있으세요? 현금으로 드렸다고 하면 남아있는 기록도 없을 텐데. 다른 건 몰라도 문자한 거랑 통화한 거는 갖고 있지. 근데 죄다 현금으로 갖다 줘서 증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 내가 미쳤지. 그 나쁜 년한테 속아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 바치고 내가 도른 거지. 이제라도 정신 차리길 다행이라고 생각해. 진경아, 내가 미안하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앞으로 너한테 정말 잘하고 살게. 평생 너한테 지은 죄 갚으면서 살 테니까 이번만 용서해다오. 나 진짜 너랑 용이랑 뒤돌면 갈 곳도 없고 돈 한 푼 없이 이대로 나앉는다. 응? 어머님이 엉엉 울며 비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잘잘못을 가릴 때가 아니라 일단 무당이 착취해간 돈을 돌려받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일단 어머님을 저희 집에 모시고 다음 날부터 저와 남편은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녹음본과 대화본에 돈을 달라는 무당의 말과 얼마를 보내줬는데 또 달라고 하냐는 어머님의 말이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현금으로 돈을 건네기는 했으나 어머님처럼 무당집에서 살다시피 하는 다른 이의 증언도 받아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무당을 고소하였습니다. 어머님이 본인의 뜻대로 돈을 건넨 것은 사실이나 이 모든 것은 무당이 기망을 한 것이므로 사기에 해당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렇게 재판에 승소하고
어머님은 집과 일부의 돈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다시 돌아가던 날, 어머님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참회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너무 몹쓸 짓을 많이 저질렀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그동안 너한테 저지른 일을 용서받을 수는 없을 것 같다. 며느리 일 잘 풀리면 좋게만 생각할 것이지 일 잘못되라고 부적을 써서 붙이다니 내가 미쳤지. 이렇게 못된 짓만 했는데 빈털털이 됐다고 나 데려와 먹이고 재우고 해주니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 앞으로 내가 정말 너한테 잘하마. 어머님, 다 괜찮으니까 앞으로 그 미신 얘기 좀 적당히 하세요. 내가 미신이고 점이고 뭐고 앞으로는 절대 안 믿는다. 내가 또 그런 소리 하면 뺨을 후려쳐도 좋다니까. 진짜지? 다시 미신 얘기 안 꺼낼 거지? 이놈아, 한입 갖고 두 말하면 되냐? 그렇다니까. 알았으니까 얼른 나오셔. 지금 가도 저녁은 돼야 도착하겠네. 그렇게 어머님은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로 어머님이 정말 개과천선하셨냐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러합니다. 어머님은 그 뒤로 저희 부부를 자주 불러서 저녁도 차려주셨고요. 가끔은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으로 샀다면서 공연 티켓을 선물로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저한테 잘해주심은 물론이고 이제는 점도 미신도 절대 믿지 않으신답니다. 지난번에 어머님과 둘이서 오붓한 데이트를 한답시고 연남동에 갔는데요. 길을 걷다 제가 타로 카페를 발견해서 어머님과 들어가자고 하니 정색을 하고 마다하시더라고요. 자긴 이제 점에 점자만 들어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고 하시던 어머님 때문에 그날 길에서 많이도 웃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어머님 미신과 점빼면 아주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쵸? 요즘 제 근황이 어떤지 살짝 말씀드리자면 저는 승진을 하고 팀원들과 함께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도 1년 뒤에 바로 차장으로 진급을 했답니다. 지금은 부부 차장으로 장난스럽게 불리면서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사랑도 잘 가꾸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얼마 전에 생각 없는 이세가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잘 가져지지 않아서 힘들었는데 어머님께 받은 스트레스가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긴 것 같아요. 요즘은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도 하고 태교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머님은 벌써부터 아이 낳으면 본인이 다 봐줄 거라면서 야단이십니다. 주말에도 올라오셔서 자주 음식을 해주시고 가시곤 하셔요. 앞으로 저희 부부 그리고 어머님께 늘 행복만 가득하라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연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